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hen the oceans are slow, sing along the updrawn to the feeling we can't stop. The l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 starts to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정확히 99개국을 갔고요. 원래 작년에 100개국을 딱 찍을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99개국에 머물러 있고요. 도시로 따진다면은 거의 700여 도시 정도 됩니다. We know how to dance. 오, 이제 풍경이 다 보여요.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저는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저에게 여행이란 되게 뻔한 표현 같지만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ll keep going and stay up. 앞으로 여러분들께 좀 대리 만족을 시켜드린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진과 이야기를 좀 풀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보시면 저는 더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It's where we from, we know how to live.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태원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딱 절반인 2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심지어 환갑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도합 600일간 지구 한 바퀴를 돌기도 했거든요. 굳이 정리를 해보자니 정확히 99개국 약 700여 도시를 여행을 했습니다. 참 많이 다녔죠. 또한 그 여정을 통해서 쌓아올린 사진과 영상만 하더라도 65만 장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또래에서는 가장 많은 여행 경험과 여행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주한 최고의 여행지를 12개의 주제로 묶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물론 여행지 소개가 주류를 이루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예술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인문학 여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여행 떠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리만족도 하시고요. 잠시나마 여행 떠나시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자연을 마주하는 여행입니다. 지구상 곳곳에는 정말 압도적인 풍경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글을 쓸 때 때로는 폭력적이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이끌어내는 여행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남미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경계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구아수 폭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폭포가 얼마나 크냐면은 전 세계 3대 폭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구아수와 또 미국, 캐나다 경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요. 이구아수 폭포는 나머지 두 폭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은 2, 3등을 합쳐봐야 1등을 따라잡는데 한참 걸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을 하는데요. 일단 이구아수 폭포의 폭은 3km에 가깝습니다. 물이라서 우리가 걸을 수도 없지만 육지라고 치면은 1시간 정도, 천천히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1시간 내내 걷더라도 끊임없이 물줄기가 쏟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폭포의 총 개수가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무려 270여 개의 폭포가 연달아 계속 이어집니다. 1초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거의 1000톤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1초에요. 얼마나 거대한 양인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브라질 양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 나라를 오가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말 많은 폭포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두 나라 사이에는 당연히 입출국 수속이 있지만 이 폭포를 오갈 때만큼은 좀 그런 것들이 면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직접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 가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도 죽지 않을 정도로 약한 폭포줄기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안을 왔다 갔다 누비는 탐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브라질 쪽에서는 조금 돈이 드는 투어이긴 한데 헬기 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올라가셔 가지고 하늘에서 모든 전경을 다 만나실 수가 있는 거죠. 폭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밀림이라든지 숲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이 있다면은 헬기 투어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투어를 통해서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폭포 곳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런 식으로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찔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데 오히려 여행자들은 저런 곳에서 사진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은 마치 물 안으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물보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젖을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들어갔을 때 수영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대다수의 여행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혹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상의를 탈의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가 되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워낙 다양한 풍경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곳이 유명해진 또 결정적인 계기가 영화의 배경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86년에 개봉했던 영화죠. 미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과라니족에게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구아수 폭포 안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라고 하는 명배우가 이 폭포를 배경으로 피리를 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하는 곡인데 우리에겐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또 잘 알려져 있죠. 그 음악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간접적으로나마 집에서 이 폭포를 즐기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미션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폭포,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70개가 넘는 폭포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포가 있겠죠. 그 폭포의 이름은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한데 악마의 목구멍입니다. 정말 악마가 모든 것들을 빨아들일 것처럼 마치 세상 끝에 선 것처럼 그런 아찔한 풍경을 자랑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자세히 보시면 또 영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손을 달달 떨면서 이제 찍어가지고 지금 영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악마의 목구멍 폭포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섭다,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떠올라요. 일단 막 가고 있는데 아직 폭포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천둥 소리가 들렸거든요. 약간 주눅이 든 상태로 딱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딱 들어가서 이 전경을 마주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와,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폭포는 그냥 물줄기였구나. 폭포가 아니라 물줄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폭포를 본다 한들 그 폭포를 다 합쳐봐야 여기 있는 폭포를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어서 빙하를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여러분들 빙하 생각하시면 다들 극지방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남미에도 빙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아르헨티나의 엘 칼라파테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요. 로스 글레시아레스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글라시아레스 자체가 스페인어로 빙하란 뜻이니까 빙하 국립공원이 되겠죠. 이 안에는 50여 개의 빙하가 있는데요. 정말 고맙게도 하나의 빙하를 일반인에게 그냥 무제한 공개를 합니다. 그 빙하의 이름은 페리토 모레노 빙하고요. 이 페리토 모레노 빙하의 평균적인 높이는요, 60m 정도 됩니다. 건물로 따지더라도 거의 20층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빙하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정말 운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앞쪽에 빙하가 녹아서 쓰러지는 장면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 모습도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왜냐? 이 페리토 모레노 빙하 저 안쪽에는 이제 산악지대인데요. 그 산악지대는 1년에 300일가량 눈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눈이 쌓여서 앞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이 로스 글레시아레스 국립공원의 총 규모가 4,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니까 이는 남극과 그린란드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빙하에서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실까 모르겠지만 이 빙하 위를 직접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돈만 내면 걸으실 수가 있는데 미니 트레킹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빙하 위를 걷는 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가격이 시간에 비해서는 비싼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입장권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20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큰 금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갔는데 20만 원 아깝다고 안 걸으시겠어요? 당연히 걸으셔야 되겠죠. 이 페리토 모레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직접 느껴보시려면요. 그 트레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찍어온 영상인데 지금 사람들 보이시죠? 저 트레킹하고 있는 사람들에만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제가 줌 아웃 해볼 텐데 네, 이제 사람들이 안 보이죠. 이 정도로 큰 빙하라서 여러분들이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남극, 북극, 극지방을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광활한 빙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걸어보시면은 어떤 기분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빙하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어떤 외딴 행성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살면서 제가 우주의 어떤 행성 위를 걸을 만한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빙하 위를 걷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들이 갑자기 빙벽에 올라가서 빙하를 캐기 시작을 해요. 혹시 왠지 아시겠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축배를 드는데 그 음료에 방금 캐온 이 빙하를 타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온더락이 아니라 온더 글래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 뭐 억만장자들, 정말 부자들이 정말 수십 년 정말 비싼 위스키를 맛볼 수는 있겠지만 빙하를 넣은 위스키는 오로지 여기서 맛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맑고 투명해가지고요. 제가 좀 신나가지고 잔을 또 이렇게 햇살에 비춰봤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멋진 풍경뿐만이 아니라 빙하 위를 트레킹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레토 모레노는 저에게 마음속에 정말 거대한 대자연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그랜드 서클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름 그대로 거대한 원이라는 뜻이죠. 이 그랜드 서클을 여행하기 위해선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 또 애리조나주, 유타주 등을 원형을 그리며 돌게 되는데요. 그 안에 미국 최고의 볼거리라고 하는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 미국 3대 캐년과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립공원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자연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고요. 미국 사람들도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둘러보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로 꼽곤 합니다. 캠핑카를 타고서 한 열흘 동안 이 그랜드 서클을 돌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열흘 동안 계속 다니다 보면 또 많은 곳들을 방문하다 보면은 하루쯤은 혹은 한 번쯤은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열흘을 다녀도 계속 끊임없이 감탄이 정말 소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진짜 와, 어떻게 내가 다시 이런 열흘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또 이 그랜드 서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BBC가 예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될 여행지 1위로 이제 당당히 꼽힌 곳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려 447km에 이르는 협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 부산이 거의 430km 정도 되니까 서울, 부산의 거리보다 더 긴 어떤 협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곳은 20억 년 지구의 지질학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콜로라도 강줄기가 억겁의 시간 동안 이 일대를 흐르면서 고원들을 계속 깎아내게 되고요. 또 바람이 다듬다 보니까 놀라운 협곡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거죠. 왜 그랜드, 웅장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랜드 캐년도 그랜드 서클의 가장 놀라운 풍경이고요. 그랜드 캐년이 장대하고 정말 웅장하다면은 엔털루프 캐년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도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바위 틈으로 이제 강물이 스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계속해서 흐르면서 이런 신비로운 협곡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위를 뚫기도 하고 바위를 깎아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정말 세계 최고의 조각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조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들
이 정도로 깎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연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조각가이자 예술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근데 볼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역시나 말도 안 되는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스 캐년은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과 함께 미국 3대 캐년, 3대 협곡으로 꼽히는 곳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마치 촛대바위 모양의 많은 바위들이 연속해서 이어져 있죠. 저 바위들을 후두라고 부르고요. 이 후두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요. 브라이스 캐년 자체가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낮고요. 일교차가 커가지고 1년의 절반 이상은 밤에 영하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물이 바위 틈 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얼면서 팽창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녹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바위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바위가 깎고 바람이 마무리로 이렇게 다듬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만 딱 떼어놓고도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여행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그랜드 서클 역시 최고의 대자연을 가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딱 3곳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구아수 폭포하고 페리토 모레노 빙하, 마지막으로 그랜드 서클까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대자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곳들이 또 잘 관리가 되고 잘 보존이 되어가지고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정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즐길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